안녕하세요. 마음숨 북 리딩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쉬어가는 곳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괜찮은 척 지나갔던 마음, 혼자 품고 있었던 감정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쉬어가는 곳. 프롤로그. 말하지 못한 마음에도 자리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말하지 못한 마음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으면서도 막상 말하려 하면 망설여지고 입술 끝에서 다시 삼켜지는 마음들. 이 책은 그 마음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 지금의 감정이 어떤 모양이든 그대로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정도로 힘든데 상담을 받아야 하나 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상담실 문을 열지 못한다고 해서 회복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호흡을 고르는 순간에도 깨어나고 한 줄의 글을 쓰는 순간에도 살아납니다. 이 책은 그 능력을 다시 깨우기 위한 작은 안내서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있는 내면의 상담가를 조용히 불러내는 과정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은 누군가에게 평가받지 않을 것이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대신 지금의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부드러운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훨씬 지혜로운 자신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1장.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들. 1.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래전부터 균열이 시작된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일터에서는 성실하고 가족과 친구 앞에서는 늘 괜찮은 사람처럼 웃습니다. 하지만 문득 조용해진 순간 마음 한쪽이 허물어져 내리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문득 혼자가 되는 순간 마음이 가라앉듯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이 났어요. 그냥 다 버겁고 피곤해요. 그들은 자신이 왜 이런지 설명하지 못한 채 이 정도로 나약한 걸까? 하고 자신을 책망합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먼저 살핍니다. 누군가 힘들으면 도와주고 누군가 예민해지면 피합니다.
그래서 착하다, 성숙하다 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그 이면에는 늘 나는 괜찮아 라는 자기 희생이 자리합니다.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속에서는 자신을 조금씩 고립시킵니다. 둘째는 이 정도쯤은 참고 견뎌야 한다는 내면의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 기준이 자신을 지탱해 왔지만 어느 순간 그 기준이 벽이 됩니다. 벽은 밖의 소리를 막을 뿐 아니라 안의 목소리도 가둡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조차 약해지는 느낌을 두려워합니다. 셋째, 자신의 슬픔을 설명할 언어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요. 이 한 문장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냥이라는 말로 마음을 덮을수록 내면의 진짜 목소리는 더 멀리 밀려납니다. 무너짐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견딤의 끝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 감정을 억눌러 온 마음은 이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음을 몸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유 없는 통증으로, 어떤 사람은 이유 모를 눈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낸 구조 요청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억누르지 말고 잠시 멈춰 바라보세요. 그 자리에서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조용히 무너진다는 건 오랫동안 잘 버텨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너지는 자리엔 이제 조금 쉬어가자는 마음의 진실이 있습니다. 무너짐을 인정할 때 그제야 우리는 자신을 구할 힘을 되찾습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작점입니다. 지금의 나, 이대로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라는 자기 검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감정을 부정하는 언어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기준으로 내 마음을 재단하는 순간 내 감정은 언제나 덜 아픈 쪽으로 밀려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이 말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더 힘든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는 자기 검열의 시작입니다. 감정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크다고 해서 내 아픔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비교의 영역이 아니라 각자의 경험입니다. 그저 지금의 내가 힘들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다독이기보다 이 정도는 별일 아니야 라며 무시할수록 감정은
밑으로 내려앉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은 감정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민함, 무기력, 불안, 알 수 없는 피로로 모습을 달리하며 드러냅니다. 또 감정을 눌러두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쉽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외면한 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공감은 나의 감정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담실에서 한 내담자가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꼭 누군가를 언급해야 할 것 같아 양심에 걸려요. 그냥 나 힘들다 하고 말하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아무 말 못하게 돼요. 그는 오랫동안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왔지만 자기 감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미안해하고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상담의 첫걸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당신의 이야기만 해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쉽니다. 그동안 누르기만 했던 모든 감정이 조심스레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말한다는 건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존재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이 마음은 분명 나에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자신을 위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 말하지 못하는 이유. 수치심, 두려움, 익숙한 침묵.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꺼내면 왠지 창피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이 짧은 말 속에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참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울면 왜 사소한 일로 울어? 라는 말을 듣고 화내면 혼날 줄 알아? 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느낌을 감추는 게 안전하다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른이 되어서도 감정을 표현하려 하면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마음이 아닌 습관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말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이런 나를 보여주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는 두려움입니다. 상담실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도 바로 이것입니다. 슬픔보다 깊고 분노보다 오래 남는 감정. 그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정당한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어도 괜찮은 척을 합니다. 이 정도쯤은 아무 일도 아니야. 내가 유난스러운 거겠지.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하루를 버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말하지 못한 마음이 몸의 변화로 바뀌어 나타납니다. 불면, 식욕저하, 이유 모를 통증. 또 다른 이유는
익숙한 침묵입니다. 어릴 적부터 가족 안에서 감정이 쉽게 다뤄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말해봤자 통하지 않는다는 학습을 합니다. 그 학습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됩니다. 대화가 막히면 바로 침묵하고 불편한 상황이 오면 물러서서 뒤로 빠집니다. 이 침묵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이지만 오래 지속되면 점점 나를 고립시킵니다. 관계 안에서 고독한 사람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상담에서 저는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그 마음을 말로 해본 적 있나요?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까봐,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두려움의 문장을 처음 꺼내는 그 순간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아직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안전한 공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글들이 그 안전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그저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당신의 마음이 준비될 때 그 이야기는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4. 혼자 감당해온 마음의 피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요. 어차피 해결은 내가 해야 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습관처럼 혼자 견뎌온 시간의 무게가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 없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도움을 청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언제나 괜찮은 사람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은 늘 괜찮은 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나도 힘들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오래 참다 보면 마음은 서서히 피로에 잠식됩니다. 이 피로는 단순한 스트레스와는 다릅니다. 몸이 아프지 않아도 정신이 쉬지 못합니다. 휴식을 취해도 개운하지 않고 잠을 자도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그건 마음이 계속 긴장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혼자 감당하는 습관은 처음엔 책임감으로 보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자기 고립의 방식입니다. 혼자 감당하는 동안 도움을 받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상담실에서 만난 한 내담자는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나한테 기대는데 정작 나는 기댈 곳이 없어요. 그 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혼자 감당한다는 건 강함이 아니라 익숙함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 익숙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주 사소한 부탁을 해보는 것. 오늘은 나도 좀 쉬어야겠어 라고 말하는 것. 그 작은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나는 나에게 얼마나 다정했을까?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5. 명상. 그저 지금의 나를 허락하기. 잠시 눈을 감아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여러 역할을 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일에 집중하고, 때로는 웃음을 지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뒤에는 조용히 지쳐있는 진짜 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나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어봅니다. 괜찮아.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 지금의 나 이대로도 괜찮아.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그동안 멈추지 못했던 생각이 잠시 발을 멈춥니다. 숨을 들이쉬며 당신의 안으로 따뜻한 공기를 들여보냅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조용히 긴장을 흘려보냅니다.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을 느끼는 것. 그게 명상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불완전해도 그 불완전함 속에도 생명은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제 아주 천천히 눈을 뜨며 오늘의 나에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했어. 그리고 이제는 조금 쉬자. 그 한마디가 당신 안의 모든 긴장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회복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마음 하나쯤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드러내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다정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음 숨북 리딩이었습니다.